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혼을 앞둔 한 여성이 겪는 깊은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혼, 그리고 딸의 안전. 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진은 42살이었습니다. 6년 전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을 마감하고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딸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중학생이었습니다. 수지는 6년 동안 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전 남편 최재우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재우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딸에 대한 의무는 다했습니다. 재우는 이혼 후 2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지 1년 후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재우는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유진의 아버지이자 의부사들의 아버지이자 새 딸의 아버지. 재우는 새 아이 모두에게 잘했습니다. 특히 유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유진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영화 보고 놀이공원도 갔습니다. 유진은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이혼했지만 여전히 좋은 아빠였습니다. 수지는 6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연애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 키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4년 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강태식이었습니다. 49살로 수진보다 7살 많았습니다. 태식도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태식은 10년 전 이혼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7살이었습니다. 태식은 10년 동안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준호는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수진과 태식은 회사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의 회사와 태식의 회사가 협력 관계였습니다. 행사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둘 다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위로해줬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태식이 고백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수진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태식이 좋았으니까요.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유진과 준호에게 바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어. 유진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기뻤습니다. 엄마, 좋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수지는 유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태식도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났어.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좋아요. 아빠도 이제 행복하세요. 태식은 준호가 기특했습니다. 둘은 천천히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갔습니다. 유진과 준호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유진을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유진도 준호를 오빠처럼 따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태식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아이들도 인정했습니다. 태식이 프러포즈했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둘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수진은 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결혼 계획을 알려야 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니까요. 재훈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재훈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저 재혼하려고 합니다. 재훈은 눈이 커졌습니다. 재혼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분을 만났어요. 3년 동안 사귀었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어떤 분인데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회사 대표예요. 49살이고 저보다 7살 많아요. 이혼하셨고 17살 된 아들이 있어요.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요? 몇 살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17살이요. 재훈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성인 남자가 2명이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혼 상대분과 그분 아들이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네, 왜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성인 남자 2명이 있는 집에 제 딸을 보낼 수 없습니다. 수진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 씨는 좋은 분이에요. 준호도 착한 아이고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저는 걱정됩니다. 수진이 따졌습니다. 뭐가 걱정되는데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혹시라도 성범죄를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식 씨와 준호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재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해야죠. 유진이는 15살 여자아이예요. 사춘기고요. 같은 집에 성인 남자가 2명이나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진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위험하다고요? 태식 씨가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재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당신은 3년 동안 사귀었으니까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17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남자아이가 같은 집에 있는 또래 여자아이를 어떻게 볼지 모르잖아요. 수진은 재훈을 노려봤습니다. 재훈 씨도 재혼하셨잖아요. 재혼한 분 아들 있잖아요. 그 아이랑 새로 낳으신 딸이 같은 집에 사는데 괜찮으세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르죠. 새 아내의 아들은 아직 어려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지켜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재혼하면 저는 유진이를 지켜볼 수 없잖아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 씨, 너무 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당연한 걱정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제 재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반대합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훈 씨, 우리 이혼한 지 6년 됐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유진이 문제는 다르죠. 유진이는 제 딸이기도 해요. 수진이 따졌습니다. 그래서요?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래도 재혼하시겠다면 유진이를 제게 주세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수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재훈이 반복했습니다. 유진이를 제게 주세요. 당신이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면 유진이가 힘들 거예요. 게다가 성인 남자 2명이 있는 집에서 사는 건 위험해요. 차라리 저랑 사는 게 나아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유진이는 제 딸이에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제 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유진이를 잘 키울 자신 있어요. 양육비도 계속 낼 거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양육비 문제가 아니에요. 재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유진이의 안전 문제예요. 수지는 재훈을 노려봤습니다. 재훈 씨, 이건 협박이에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제안이에요. 유진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유진이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유진이는 저를 좋아해요. 같이 살자고 하면 좋아할 거예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 씨, 유진이는 저랑 15년을 살았어요. 당신이랑은 한 달에 2~3번 만났을 뿐이에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양보다 질이에요. 저는 유진이를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했어요.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훈 씨, 저는 재혼할 거예요. 그리고 유진이도 같이 데려갈 거예요. 재훈도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진이를 위해서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재훈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태식은 좋은 사람이야. 준호도 착한 아이고. 하지만 재훈의 우려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계부나 의붓 오빠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봤습니다. 물론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불안해졌습니다. 유진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수지는 딸을 봤습니다. 15살. 이제 여자가 되어가는 나이였습니다. 수지는 유진을 안았습니다. 유진이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유진아, 엄마가 너 많이 사랑해. 유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수지는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절대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수지는 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과의 대화를 말했습니다. 태식은 놀랐습니다. 성범죄 우려라고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재훈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건가요? 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 믿어요. 하지만 재훈 씨가. 태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재훈 씨 입장도 이해는 가요. 딸을 걱정하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호도 마찬가지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랑 이야기해 보셨어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준호는 착한 아이예요. 유진이를 동생처럼 생각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재훈 씨는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유진이가 불편하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식 씨, 태식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기다릴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수진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아, 너 결혼하는 거 괜찮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식 아저씨 좋은 분이잖아요. 준호 오빠도 착하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혹시 불편한 건 없어? 준호 오빠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냥,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야 돼. 알았지? 유진이 웃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수진은 유진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수진 씨, 생각해 봤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의견은 들어봤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는 괜찮다고 해요.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재훈 씨,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수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 제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진이를 저한테 주세요. 당신은 편하게 재혼하시고 유진이는 제가 키울게요. 둘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행복해요.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재훈 씨 말도 일리는 있어. 수진이 놀랐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사건 많잖아. 물론 태식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 특히 준호. 17살이면 사춘기고 혈연도 아닌데 같은 집에서 15살 여자애랑 산다?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마저 그래? 친구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유진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재혼하지 말라는 거야?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지.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은 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식 씨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요. 그리고 준호도 데려오세요. 태식이 놀랐습니다. 준호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녁 3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준호를 봤습니다. 17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이미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유진이랑 같은 집에 사는 거 괜찮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유진이 동생 같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불편한 건 없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유진이를 여자로 본 적 있어?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유진이는 저한테 동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수진은 준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키웠어요. 착하고 바른 아이예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재훈 씨 때문인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훈 씨가 너무 걱정해서요. 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재훈 씨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수진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를 만나볼래요? 직접 이야기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만나죠.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수지는 준호가 기특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며칠 후 넷이 만났습니다. 재훈, 수진, 태식, 준호. 카페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재훈은 태식과 준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태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식입니다. 수진 씨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재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최재훈입니다. 유진이 아버지고요. 준호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호입니다. 재훈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고등학생이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재훈이 물었습니다. 유진이랑 같은 집에 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생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아요. 잘 챙겨줄 거예요. 재훈이 냉소했습니다. 챙겨준다? 어떻게?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냥 오빠로서요. 재훈이 따졌습니다. 오빠, 너희는 남매가 아니잖아. 혈연도 아니고 그냥 부모가 재혼해서 한 집에 사는 거지.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재훈 씨,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재훈이 태식을 봤습니다. 왜긴요? 제 딸 걱정돼서 그러죠. 태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저는 유진이를 제 딸처럼 사랑할 겁니다. 절대 해치지 않아요. 재훈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겨우 몇 년 알았다고 사랑한다고요? 저는 유진이를 15년 키웠어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도 진심이에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으로는 안 돼요. 보장이 필요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재훈 씨, 무슨 보장을 원하세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방에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안에서만 잠글 수 있게요. 그리고 유진이가 불편해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보낼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재훈이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군, 솔직히 말해봐. 유진이를 여자로 본 적 없어?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없어요. 재훈이 다그쳤습니다. 정말? 같은 집에 예쁜 또래 여자애가 사는데 아무 생각 안 들어?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없어요. 유진이는 제 동생이에요. 재훈이 냉소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 태식이 화를 냈습니다. 재훈 씨, 지금 제 아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시는 겁니까?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조심하는 거죠.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욕이에요. 재훈이 맞섰습니다. 모욕? 제 딸 안전이 더 중요해요. 수진이 둘을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 제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유진이를 저한테 주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유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하겠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양육권을 제게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겁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재훈 씨, 이건 너무해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식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이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와 수진은 유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유진은 놀랐습니다. 아빠가 저를 데려간다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셔. 유진이 물었습니다. 왜요? 태식 아저씨랑 준호 오빠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혹시 너한테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거야. 유진이 이해했습니다. 아, 그런 거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유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태식 아저씨도 좋고 준호 오빠도 좋아요. 아빠가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불편한 거 없어?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준호 오빠는 저한테 항상 친절해요. 수진이 안심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밤에 혼자 생각하니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재훈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수진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훈 씨 주장이 구체적 증거가 없어요. 단순히 성인 남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양육권을 변경할 수 없어요. 수진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진은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재혼하는 게 맞을까? 유진이가 정말 안전할까? 태식은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수진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유진이를 잘 지킬 거예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 정말 유진이 잘 챙길게요. 절대 나쁜 일 안 생기게 할게요.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재훈은 주장했습니다. 유진이가 성인 남자 2명과 같은 집에 사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17살 사춘기 남자아이가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인 위험 증거가 없습니다.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재훈의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일어나고 나면 늦어요. 판사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진 양, 엄마와 사는 게 좋아요? 아빠와 사는 게 좋아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살고 싶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태식 씨와 준호 군이 불편하지 않아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둘 다 좋은 분들이에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무서운 적 있었어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준호 오빠가 저 잘 챙겨줘요. 재훈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유진이는 아직 어려서 위험을 모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내리겠습니다.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태식은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최재훈 씨의 양육권 변경 청구를 기각합니다. 구체적인 위험 증거가 없으므로 현재 양육권자인 피고 박수진 씨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피고는 자녀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합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수진은 재훈을 마주쳤습니다. 재훈은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 제발 유진이 잘 지켜주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만약 유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절대 용서 못해요. 수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수진과 태식은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유진과 준호도 참석했습니다. 넷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유진 방에는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수진은 매일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불편한 거 없어? 유진은 항상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엄마. 준호는 유진을 정말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학교 숙제도 도와주고 같이 영화도 보고 농담도 했습니다. 유진은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태식도 유진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수진은 점점 안심했습니다. 재훈이 걱정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유진을 만났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태식 씨랑 준호 때문에 불편한 거 없어?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둘 다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재훈은 유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재훈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유진이 만났어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유진이 정말 좋아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딸 걱정하시는 거 이해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태식 씨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유진이 잘 돌봐주셔서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제가 전할게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태식을 안았습니다. 태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가 고맙대요. 당신이 유진이 잘 돌봐줘서요. 태식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유진이는 우리 딸인데요. 수진은 태식에게 키스했습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태식도 수진을 안았습니다. 나도요. 유진은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숙제 도와줄까?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둘은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준호는 유진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유진은 이해했습니다. 오빠 최고예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유진이도 똑똑해. 수진은 거실에서 둘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재훈의 걱정은 기우였어.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야. 태식도 좋은 남편이고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준호는 22살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둘은 여전히 좋은 남매였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유진아,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모님, 아빠, 그리고 유진이 모두 감사해요. 태식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했어요. 넷은 함께 웃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수진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혼 가정의 고민, 아이의 안전, 그리고 신뢰.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극복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